제11대 의회 지난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오로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불가능할 것으로만 보였던 4.3 특별법의 전부 개정은 물론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까지 이뤄낼 수 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그 뜻을 받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4.3 유족회 등 관련 단체, 여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서 도민 여러분과의 귀중한 약속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4.3 대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뿐만 아니라 4.3의 완전한 해결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8월 원희룡 전 지사의 중도 사태에 따른 도정 공백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도정 간 상호 협력적 정책 공조를 통해서 도정 공백 해소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대 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민께서 주신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뜻을 묻고 확인한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의 결과를 떠나 과거 민군 복합형 관광미안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찬반 대립의 극심한 갈등을 다시는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도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기에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서울 제주 간 고속철도 신설 관련 전남 해주 해저터널 건설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제2공항 건설 사업과 무관하게 거시적인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권역별 축 개발 과정에서 채택된 공약사항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인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증과 또 도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지 이 자체로 확정되거나 실현을 전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라도 도민 절대 다수의 반대가 계신다면 그것이 도민의 뜻이 분명하다면 철회도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이나 해저터널과 같이 주요 현안마다 항상 도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도민의 뜻이 진리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그 진리에 복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넉 달 뒤에는 제주도정 민선 8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도지사도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은 제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개개인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환이 이 중요한 시기에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고 위기를 극복해내는 실력을 갖춘 유능한 리더십,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제주의 회복과 도약을 이끌 준비된 리더십, 소외받는 도민들이 없도록 하는 섬김의 리더십, 경청하고 소통하며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배제하고 지역과 세대의 통합을 실현할 포용의 리더십, 우리 시대가 원하고 대한민국과 제주가 원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리더십은 제주를 자치분권과 탄소 중립의 모범 도시로 키워낼 것입니다. 미안의 특별자치는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완성시킬 것입니다. 4.3의 아픔을 딛고 평화와 인권, 환경의 가치로 제주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해 제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에 국방과 안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래 첫날 휴전선에서 탈북민 월북 사건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최전선 철책 감시망이 뚫렸습니다. 또한 북한은 올해 1월에만 7번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합니다. 북한 눈치 보기와 퍼주기식 지원 등은 실패한 대북 정책입니다. 굳건한 안보와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이 바로 설 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소상공인들의 부채는 48조 원이나 늘어나 총 294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작년 전국 집값이 14.97% 뛰면서 과거 외환위기 때 집값이 급등하던 2002년 16.43% 이래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재명 후보도 오죽하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젊은 청년들이 등을 돌리고 정부를 외면하고 비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청년 문제에 대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다 현실적인 공약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2021년은 사상 문제 해결에 있어 한 획을 그은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사상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여 73년 만에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 고생하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님, 그리고 제주도의 자남수 부장님, 사상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장정원 고문님과 양조은 전 재단이사장을 비롯한 오임종 사상유족 회장님 등 많은 분들께 축하와 감사드립니다. 이제 4.3의 문제는 정당을 떠나 제주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이 없기를 더불어민주당에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 제2공항의 갈등 문제는 개혁 발표 후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부겸 총리 제주 방문 시 정부는 제2공항을 계획대로 또박또박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제2공항 건설 갈등에서 특위는 오히려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2공항 건설을 지지부진하게 했고 도민 간 갈등에 대해 수수방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공항 사업계획을 42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최근 송재호 도당 위원장께서도 정부의 공사 추진 의지를 방송 인터뷰를 통해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송재호 의원의 말씀이 맞다면 지금까지 7년 동안 도민 갈등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도민들께 먼저 당 차원의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제주 제2공항은 외면한 채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 제주 해저터널 사업을 제주 제1공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내 한 언론이 도의회 의원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한 결과도 대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최근 같은 당 민주당 소속 부의원님들께서도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2공항도 정리 못하는 상황에서 해저터널은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또한
도내 언론과의 대담에서 제주의 명운이 달린 사업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 같은 대선 제주 제1공약 추진에 대한 민주당 제주당 의원님들은 또다시 침묵할 것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해저터널에 대한 공약을 철회하셨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제주도민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금주 제주도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은 후에 도민들을 만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